이번 시간에는 중독의 문제를 자조 집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12단계 촉진 치료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12단계 촉진 치료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역사에 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12단계 촉진 치료는 1935년 중개사였던 빌 윌슨이 자신의 음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과 의사인 밥 스미스와 함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를 창립한 것이 시초입니다. 1939년에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요. 1951년도에 와서는 알-아논이라고 하는 AA 알코올 중독자의 부인들의 모임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와서는 AA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12단계와 12전통이 발간됩니다. 또 1953년에는 익명의 마약 중독자 모임인 NA가 창립되었고요. 1957년도에는 알라틴이라고 하는 중독자 10대 자녀를 위한 모임도 창립되었습니다. 1975년도는 Women for Sobriety라고 하는 여성 금주 조직이 결성되었고요. 1986년에는 Rational Recovery라고 하는 합리적 회복 집단이 결성되었고요. 이런 단체들이 12단계 촉진 치료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합리적 회복 집단은 알코올 중독이 질병이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다르죠. 그리고 12단계가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1986년에는 SOS라고 이 대중적인 금주단체가 결성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제 12단계 촉진 치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단계 촉진 치료는 중독의 도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명의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특징을 그 이름에서도 포함시킨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익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접근에서는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것의 의미는 이미 이전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그러면 12단계 촉진 치료 집단이 성공적이게 되는 데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패 경험과 무능감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패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 의한 실패를 막을 수 있으면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에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에서는 교육을 주요 목표로 간주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조 모임은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이 회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도 특징이고 성공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목적이 또 하나이고 명확하다는 것도 또 성공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에서는 또 자발적으로 회원들을 참여하게 하고 또 참여자들이 변화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점, 이 점도 그 성공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익명으로 참여하면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 이 점이 앞서도 강조한 적이 있지만 중요한 성공 요인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12단계 촉진 치료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중독 행동을 그만두는 것, 그 하나만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일반적인 목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 잘 적응하는 것, 또 아니면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는 것도 일반적인 또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단계에서는 영적인 성장 없이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도 또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법을 잘 따르는 것, 이런 것도 부수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단계 촉진 치료의 목표를 차원별로 구분해서 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목표인데요. 중독이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부정하거나 또 합리화하는 자신의 방어 기제를
이해하는 것, 내가 합리화하고 참 부인도 많이 하고 부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인지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차원의 목표도 있는데 이건 이제 분노, 후회, 외로움, 수치심 이런 감정을 인정하고 그런 감정이 중독 행동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또 정서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목표인데요. 이건 이제 정기적으로 집단에 참석하고 공동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적 차원에서의 목표는 회복 공동체 활동을 하고 후원자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목표인데요. 12단계 촉진 치료의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새로 집단에 참여한 중독자에게 오랫동안 절제를 하고 있는 회원을 후원자로 짝지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의 장점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 차원에서의 목표가 있는데요. 중독을 저지할 수 있다는 희망의 경험과 자신보다 위대한 힘에 대한 믿음, 또 신뢰감을 고취하는 것이 영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단계 촉진 치료에 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선 장점은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장점이죠.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계속 인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여한 중독자들이 사회적인 지지를 경험하고 또 고립감이 해소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또 통제감이 증진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이익이 되는 것은 치료의 기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겁니다. 돈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차비 들고 이런 것들은 빼고 나서 이제 참여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는 새로운 행동이나 시도들을 지지받는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또 12단계 촉진 치료에는 중독 행동의 절제 외에도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점이죠. 참고로 이 방법을 다른 중재 방법과 함께 적용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또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도움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도 효과 검증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그 증거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이게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종교적인 측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문화적인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또 단점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집단을 운영하는데 훈련받은 전문가의 수도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조 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집단에 계속해서 너무나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도 단점이고, 다른 집단원으로부터 또 불건전한 조언도, 이렇게 후원자든 아니면 다른 집단원으로부터 불건전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단계 모형과 그 운영 방식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2단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2단계 촉진 치료는 말 그대로 중독자가 각 단계를 거쳐서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하면서 절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독자가 자신이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자신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위대한 힘이 자신을 원래 건강했던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상태가 2단계고요. 그리고 3단계는 자신이 이해하게 된 대로 신의 돌보심에 자신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한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3단계에 된 상태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검토를 할 정도의 상태가 된 것이 4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인 5단계는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신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인한 상태, 그런 상태가 5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신이 이러한 모든 성격상의 결점을 제거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를 여섯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자신의 단점을 없게 해주기를 겸손하게 간청한 상태가 7단계고요. 그리고 자신이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된 상태가 여덟 번째 단계입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요,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보상을 한 단계, 요 정도는 보상할 용의를 갖고 있는 단계는 8단계, 보상한 단계는 9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단계는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해서 잘못이 있을 때마다 계속 즉시 시인할 수 있는 상태, 이 단계가 열 번째 단계고요. 11번째 단계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하게 된 대로 신과 의식적인 접촉을 하는 상태를 증진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을 위해서 뜻만 알도록 해주고 그것을 이행할 힘을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한 상태가 11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런 단계들 다 거치고 자신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그런 원칙을 잘 실천한 상태가 되면 마지막 단계인 12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2단계 전통을 보시겠는데요. 또 이 12단계 전통이라는 것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A 기준으로 한번 이제 다른 AA, NA, GA 있지만 일단 AA 기준으로 거의 비슷한 거의 운영 방침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 복리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개인의 회복이 공동 유대에 달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2단계에서 첫 번째 전통이고요. 그리고 리더는 신뢰받는 봉사자일 뿐이지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도 명기하고 있고요. 또 AA 회원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술을 끊겠다고 하는 열망 하나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집단은 다른 집단이나 AA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제하고는 반드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는 부분, 자율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서 각 집단이 유일한 근본 목적이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A는 관계기관이나 외부 기업에 보증을 서거나 융자를 해주거나 AA 이름을 빌려주는 일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용역이라든지 정부 용역을 할 때 그때 AA에서 우리 기업을 인정해 준다, 이런 부분들 많은 친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써서는 아주 AA의 전통을 완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실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A는 외부의 기부금은 절대 사절하고 전적으로 자립해 나가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 전임 연구원은 둘 수 있고요. 그렇지만 AA에 참여하는 것으로 돈을 받고 직업을 받는 수당을 받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에서는 이 조직화되는 것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봉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결성하지만 뭔가 이렇게 상하에 조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조직화되는 것들을 절대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AA 이름으로 외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중독 관련 일을 하면서 서류상으로 어떤 사람의 그 AA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놓고 어디 AA 총무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그 AA 회원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AA의 홍보 원칙은 특정한 이렇게 특별한 선전보다 본래의 매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또 가지고 있고요. 끝으로 이 익명이 AA의 모든 전통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통에서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단계 촉진 치료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 개입 단계에서는 약 5분 정도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도입 단계에서는 30분 정도 지난주에 다루었던 실전 사항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엔 한 5분 정도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1차로 일단 종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30분 정도 이번 단계에서 실천해야 되는 사항들을 공유하고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10분 동안 피드백을 받고 또 마치는 기도를 하고 종결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단계 촉진 치료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모두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